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바람개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요. 어릴 때 바람개비만 보면 까르르 하고 넘어가듯이 웃었다는데 정작 본인은 그때의 기억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너 아기 때 바람개비만 보면 그렇게 웃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엄마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답니다. 그때 엄마의 사랑스러운 표정이 생각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바람개비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바람개비라는 단어가 좋아졌대요. 이렇게 어떤 단어들은 내 마음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곤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단어, 사전적인 뜻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를 찾아서 오늘 그 단어에 깃든 나의, 우리의 세계를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82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수도권에서 검증된 반도건설이 서부산의 중심 에코델타시티로 찾아옵니다. 부산 최대 스케일 앱으로 누리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 에코델타시티 첫 지식산업센터 반도 아이비 플래닝 8월 오픈 반도건설.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 오늘은 안희연 작가의 단어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건 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안희연 시인은 일상 그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단어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본 세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나의 세계도 확장하듯 열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산책할래요 82번째 산책, 2023 원북원 부산 일반 부문 선정도서 단어의 집 안희연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산책할래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원북원 일반도서 부문에 단어의 집이라는 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저자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왔습니다. 평소에는 시 쓰고 또 지금 이 책으로는 단어 생활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싶은 안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분께 제가 어떤 질문으로 조금 더 당황시켜드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은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2023 원북원 부산 이제 일반 부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단어의 집이라는 책이요.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진짜 영광스러웠고요. 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저희 책을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가뜩이나 제가 부산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책으로 인해서 여러 곳의 부산 그러니까 지역들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만 부산을 찾았다면 네. 지금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관광지가 아닌 이렇게 구석 곳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곳까지 가 보다 보니까 네. 부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면면도 보게 되고 평소라면 여행 왔으면 이렇게 네. 그냥 흔히 지나칠 수도 있었을 골목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이 부산이라는 지역과도 되게 많이 사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너무 네. 기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 질문을 제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부산 사투리 뭐 좀 하나 배우신 거 있습니까?
어떡할까요? 일단 제가 택시를 얼마 전에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서 오이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오이소라고 할 때 그 억양과 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따라해보곤 했어요. 근데 말을 이길 순 없네요. 이거요? 네. 그러게요. 자, 단어의 집에 안희연 작가와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볼 텐데요. 책 이름이 단어의 집입니다. 단어를 빌려서 안희연 작가님이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글, 책이 된 거잖아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안희연 작가님을 이제 어떤 단어로 스스로를 설명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단추를 생각해봤어요. 단추? 오늘. 네. 왜요? 단추가 되게 작고 사실은 흔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추운 날 단추가 있는 옷하고 없는 옷을 한번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단추를 잠그면 조금 더 보온 효과도 있고 또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뭔가 일이 시작된 느낌이 잘 안 들고 네. 잘못 시작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생각해보면 정말 작지만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언어나 아니면 제가 쓰는 책들도 그 작은 단추처럼 누군가에게는 보온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첫 단추가 되어서 네. 다시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좀 얻게 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저의 책들이 네. 그러면서 단추를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설명이잖아요. 그런가요? 역시 단어 생활자는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도 프롤로그에 보면은 시를 쓰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단어 생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단어 생활자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 단어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고 단어 하나하나가 일종의 행성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행성의 문을 열면 정말 온갖 사랑의 장면들이 다 그 안에 탑재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그 몸이 영혼이 다 그렇게 전선처럼 그곳하고 연결되어서 매트릭스처럼 그런 막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저는 하나의 세계를 품고 있고 하나의 행성처럼 느껴져서 그 단어 안으로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걸 나눠 먹기도 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기도 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 생활의 재미와 네. 의미를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네. 정말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단어라는 세계를 만나는 일이고 나의 사유를 확장하는 과정과도 같아요 라는 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네. 책에 단어 생활자라는 명명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너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게 돼요. 지금 뭐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음악이 BGM으로 깔려있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라라랜드의 기분 좋은 어떤 장면 막 이런 느낌. 단어 생활자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로 마음을 먹고서 세웠던 준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단어를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몸에 딱 붙여볼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잘 붙어 있으면 그거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이제 단어들이 참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 단어가 있는데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하게 몸에 착착 잘 들러붙는 것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매혹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 삶에서 그 단어하고 딱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무리 좋은 단어도 제 삶의 어떤 장면하고 맞물리거나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면 제 네.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단어여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진짜 자석처럼 몸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상상을 해요. 네. 그러면 끝까지 밤에 곰곰이 내가 이 단어는 오늘 나와 함께 잘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느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으면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삶의 어떤 장면이나 저의 감정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단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몸에 붙어있는 단어는 많습니까? 많죠. 수시로 붙고요. 네. 뭐 간판 같은 거 길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네. 일단 막 메모를 해놔요. 그러다가 그 단어가 오래 지났을 때 별로 저한테 기억에 남지 않고 네. 별로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지 않고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제 몸에서. 근데 끝까지 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매혹이 느껴지고 계속 제 삶에 들어오려고 막 노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네.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오래 붙어 있었던 단어는 뭐예요? 여전히 붙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슬픔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제가 첫 시집 제목에도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평생에 걸쳐서 그 단어는 자석처럼 몸에 붙이고 그 슬픔의 여러 결과 또 겹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아마 죽을 때까지 갖지 않을까. 제 평생의 숙제 같은 단어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아까 뭐 단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행성 같다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걸 진짜 이렇게 막 우주의 행성까지 떠올리는 사람이면 슬픈 건 또 얼마나 한없이 슬프게 느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심해와 해저의 어느 네.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네. 깊은 해저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마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한테 붙어있는 단어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주어가지고 아까 이제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펼치는 그 과정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에세이집을 봐도 이 사람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었어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 알면 좀 사람들이 되게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조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단어가 기존의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색다른 의미로 정의되어 가는가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해지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추천하는 책 중에 김소연 시인이 쓴 마음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중한 것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는 흔히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다른 단어인지를 다 적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진짜 내 마음에 가닿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는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10개를 딱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셔가지고 내 삶에서 중요한 단어도 좋고 뭐 가치관에 해당되는 단어도 좋고 나한테 중요한 단어도 좋고 그래서 왼편에 적으시고 1번에 사전적인 의미를 일단은 따라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2번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려볼래 라고 나만의 정의를 다시 적어보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네. 근데 막 검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약간 뿌듯해지는 게 마음 사전을 이미 한번 다뤘었거든요. 어머나 또 이렇게 선지적인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다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작가님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게 감사하면서 한편으론 이 질문 얼마나 많이 받으셨으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을까 싶기도 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책 이야기를 하니까 이 책 어떤 책이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샵 2260번, 샵 2260이고요.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단어가 무엇인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안희연 작가의 책 단어의 집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글, 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글 내용 중에서 인생이라니 그렇게 낡아빠진 단어를 입에 올렸다니 내가 졌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왜 인생을 낡아빠진 단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상하게 추억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하면 나이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왠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말들이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어떤 정신의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포함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냥 너무 낡은 단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낡았다고 오해받는 단어이지 사실은 하나도 낡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러게요. 100번을 1000번을 말해도 사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치 이걸 낡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왠지 그냥 지는 기분이 든달까요? 아니 근데 최근에 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나이를 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지점에서요? 좀 깜빡깜빡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좀 쇠락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쇠락이라뇨. 예전엔 1초면 반응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 어디로 가야 하지? 그걸 한참 서서 방향을 고민한달지 잘못하고 잘못 가는 경우가 좀 빈번해진달지 할 때 그럴 때 좀 진 느낌이 자꾸 듭니다. 뭐 어떻게 제가 방어를 해드리기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어의 집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뭐 아마 작가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내 걸로 가지고 올지 말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책은 세상에 나왔고 이제 책에 실리지 못한 마음에 계속 좀 남아있는 단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책이 나온 지 그래도 꽤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안 썼을 뿐이지 단어의 집 2권, 3권을 쓸 수 있는 분량의 정말 긴 그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하듯이 계속 단어들을 받아 적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생활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둘레석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빠져 있었어요. 둘레석. 네네. 그래서 제가 시로도 심지어는 시로도 쓰기까지 했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묘지 같은 데 보면 무덤 묘지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두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것을 둘레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버스를 타고 좀 길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화장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는 내내 계속 뭐 둘레석 전화번호 뭐 전문가들의 전화번호가 계속 그 간판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묘지를 에둘러 쌓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죽음의 가이드가 되는, 그러니까 죽음의 울타리가 되는 돌이라는 것이 저한테 많은 상상을 좀 불러일으켰고 아무리 그 단단하고 좋은 비싼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묘지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보다 높은 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질 때 그 흩어짐을 조금은 유예하기 위해서 그 애둘러서 두르는 돌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할 때 조금은 천천히 경험할 수 있게 그 온도를 좀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 단어가 저한테 참 깊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로 쓸 정도로 좀 푹 빠져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슬픔을 정말 깊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아침에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를 받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 사실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원북은 부산에 올해 선정이 됐어요.
이 책이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분이어도 읽어주시기만 하면 다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특히나 삶이 조금 지루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이 네. 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좀 지겹고 내 주변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몰랐고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세상에 많은 사물들이 어떤 시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내 주변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지? 나는 어떤 단어로 설명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물음을 가지고 가시면서 다시 삶을 좀 기쁘게 일으키시는 역할을 좀 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지루하신 분들이나 삶을 좀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특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안희연 작가의 책 단어의 집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도 좀 지루하다. 내 인생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 샵 2260번 샵 2260 문자창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단어는 무엇인지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입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안희연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 책에서 에피소드 하나만 읽어야 된다면 어떤 글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탕종이라고 하는 꼭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빵 좋아하죠. 그 빵 중에 탕종식빵이라고 그 예전에 뭐 방송에서 소개가 돼서 정말 유명해진 식빵집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근데 탕종식빵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연히 제가 그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막 3달, 4달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동네 산책 어슬렁거리면서 갔다가 진열대에 빵이 남아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 빵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봉지에 담아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책가방 흔들면서 집에 가는 아이처럼 하도 흔드니까 거기서 종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필 이름도 탕종식빵이잖아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절단면을 잘라서 봤는데 막 단호박 크림치즈 탕종식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겠네요. 진짜 맛있게 빵을 딱 먹고 나서 그 탕종이 도대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탕종이 빵을 만들 때 이제 이스트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머금게 해서 천천히 발효를 시키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빠르게 세상이 막 흘러가 버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억지로 이스트를 넣어서 나의 막 용기와 힘을 막 장착해서 애쓰지 말고 그냥 천천히 물을 머금어서 정말 천천히 나의 에너지를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그 삶이 쫄깃하고 향긋하고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탕종이라는 단어가 제빵 기술을 뜻하는 말이지만 내 삶의 태도로 가져가도 참 좋을 만한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아주 주문처럼 제 삶을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마법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지 어떤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지 그런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이 꼭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러게요. 탕종 이 에피소드 이 꼭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안희연 작가님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안희성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안희성 아나운서 목소리로 저희 방송 말미에 내레이션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보내드릴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미 또 안희연 작가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책에서 여러 단어들이 소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오늘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딱 전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제가 끝이라는 단어를 드릴게요. 뭐라고요? 끝. 네. 근데 끝났다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그런 끝이 아니라 끝이 시옷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한 끗 한 끗 차. 네네. 차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끝이거든요. 발음이 맞나요? 아나운서셔서 맞습니다. 네, 끝 어떻게 다르게 발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밤인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장단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끝 맞습니다. 끝. 네. 근데 그 끝이 되게 위태롭게 서 있잖아요. 시옷 그러게요.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오뚜기처럼 발음을 생각해 보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아주 위태로운 단어이고 끝났다 하고서 빨리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한 끗 차이에도 뒤집히는 세계의 비밀들을 많이 목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끝이라는 단어를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숙제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또 선생님이어가지고 또 숙제를 드리네요. 그렇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단어 선물과 또 마지막에 네. 생각해볼 숙제까지 남겨주시고 안녕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쉽고 즐거운 네.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탕종에 관한 글 안희성 아나운서 목소리로 남겨놓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단어의 집 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2260번 샵 2260 문자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단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단어는 무엇인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3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탕종법은 빵을 만드는 기법 중 하나라고 한다. 이스트에 힘을 빌리지 않고 반죽 단계에서 따뜻한 물을 넣어 밀가루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이 흐르면서 녹말의 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직이 부풀고 점성이 강해짐을 뜻한다. 듣기만 해도 촉촉하고 쫄깃할 것 같지 않은가? 실제로 탕종기법으로 만들어진 빵은 유달리 식감이 훌륭하고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며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천천히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한다. 이 문장들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찢어지더라도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질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충분한 회복력을 지닌 삶. 그날 이후 탕종은 나의 작은 주문이 되었다. 놀랍거나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탕종, 탕종 하고 입 밖으로 되뇌는 것이다. 탕종이라고 말하면 종소리가 은은히 번져 나를 위한 안전한 막이 생겨나는 기분이다. 탕종이란 말의 비밀스러운 느낌은 오래도록 내 곁에 남아있다. 탕종, 탕종. 나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다. 단어가 빵처럼 부풀고 종처럼 울려 한 사람의 집이자 우주가 된다는 것. 참 따뜻한 구유이자 움막이다. 뜻밖의 신비다.